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한이네요. 소한을 작은 추위라고 하는데, 이때가 정초의 한파로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한이 대한이 집에 몸 녹이러 간다.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도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다. 이런 아주 소한의 추위를 얘기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1년 중에 추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동포 여러분 계신 곳은 고국보다 훨씬 추울 텐데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서로 따뜻한 온기로 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 쿨입니다. 겨울 이야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뵈니까 더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아유, 건강합니다. 네, 요즘에는 건강하고 네. 별일 없는 게 가장 네. 큰 복 받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19 시기에 네. 몸이 아프면 어디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자기 몸은 자기가 건강은 챙겨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절기상 소한입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추운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쩌면 그 이맘때 바로 본격적인 추위가 한 1월 한 달은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한하고 대한하고 네. 15일 간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5일씩 나눠가지고 뭐 초, 중, 후, 또 말, 후 뭐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어쨌든 뭐 겨울 중에 겨울 소한에서 대한까지 그 기간을 좀 말을 하겠죠. 어쨌든 많이 추운 이런 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마음만은 또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예. 따뜻하게 또 새해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네.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네. 올 해가 무슨 해인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호랑이. 네, 임인년. 네.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호랑이, 그 호랑이 했는데 검은 호랑이. 검은 했는데요. 호랑이. 네. 근데 검은 호랑이 하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쎄요, 왠지 용맹스러운 네, 무엇이든지 다 물리칠 수 있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검은 호랑이니까 저 딱 들은 게 코로나19가 좀 이 상황이 맞물려서 그런지 뭔가 좀 암울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검은 네. 호랑이를 사실 우리가 검은 호랑이가 어디 있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저희 옛날 시골집에 보니까 네. 뒤 그 뭐랄까요? 그 굴뚝 담벼락 옆에 검은 네.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걸 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시골집이나 이런 데 큰 집 같은 데 보면은 애군을 막아주는 아, 네, 뭐 그런 그렇죠. 쪽으로 뭐 검은 네네. 호랑이 그리고 검은 호랑이가 민화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까치 호랑이 그림에 많이 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강인하게 네. 우리가 떨쳐 이겨나가자 어떤 그런 힘을 좀 발휘하는 상징으로도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기에 검은 호랑이 해 반드시 우리가 네. 이 코로나19를 용맹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상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그래,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인데 우리가 그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라도 네. 코로나19를 분명히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깊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나간다고 하면은 더 혹시
멋진 오늘 네.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뭐 올해 참 뭐 멋진 행사들이 있는 또 해기도 합니다. 뭐 2000년 2월 달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렇죠. 또 네. 6월에는 또 상하이 또 항저우죠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도 하고 네. 중국이 한국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바쁘겠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 1일에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또 상당히 중요한 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한 매서운 추위도 이겨내시면서 올해 어렵고 힘든 일 작년에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좀 가득히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행보구체 통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정용 씨가 시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눈이 내렸다라는 시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무수히 지새운 밤 그리 소설로 내리던 날 산과 들에 쌓인 저 눈들이 기억의 봄 올 때까지 우리들을 덮어줄 따스한 이불로 생각해 보았다. 눈이 시리어 반읽기에 시를 깨워 달라던 어머니. 내가 잠든 사이 바느질로 추위를 깁던 그이가 한방 눈으로 내려앉아 단어되고 문장이 되어 책이 되었다. 눈은 꿈에서 내렸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도 내렸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존재가 아니다. 사연을 쌓아 글로 책을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듯 허공을 경작하는 거미처럼 우리 가까운 곳으로 하늘을 옮겨오면서 소복이 눈이 내렸다. 네. 늘 좋은 사연을 보내주시던 강정룡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아주 또 정성이 가득한 시를 한 편 보내오셨네요. 참 여러 가지 눈이- 의미가 있죠. 네,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상당히 눈이 내렸다 그러면 사뿐사뿐 이렇게 내리는데 네네네. 어떤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강인한 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도 이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 어떤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또 책이 되는 어떤 그런 문구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써서 글로 책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네. 어떤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올 한 해에 우리 강정영 선생님이 시집을 한 권도 내고 또 소설집도 한 권 내주려고 그러신가 보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 시 이렇게 적어 오시면서 그 뒤에다가요. 네, 이 시는 눈은 계절을 알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문답입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시 속에다 답을 담아 주셨는데 정말 눈이 내리면 겨울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강정영 선생님께서는 마치 눈이 내리듯이 그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책이 되는 이렇게 적어주셔서 올 한 해 글을 얼마나 많이 쓰실 건지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 길림성 연길시잖아요. 네. 거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눈이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눈이 워낙 또 많이 우리 오는 한국 곳이죠. 서울에서는 눈을 거의 볼 수가 그리고 없었잖아요. 많이 내리진 않았죠. 눈 보기가 좀 귀한 네. 그런 때인데 그만큼 그런 상황이 이제 눈이 내린다 그러면은 정말 반갑고 뭔가 그렇잖아. 어렸을 때 보니까 하얀 그렇죠. 눈이면 세상이 하얘져가지고 뭔가 새롭게 괜히 변하고 뛰어나가고 싶고. 그러면은 정말 이 생각나지 않았던 문구도 막 생각이 나서 네. 또 눈밭에다가 이렇게 또 그림도 그리고 또 글귀도 쓰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참 이 눈이라는 게 글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소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또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글도 쓰게 되시고. 네.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뭐 쇠주 생각이 나지만 눈이 내리면은 19절이 떠오르죠. 네.
아유, 한방눈으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어 책이 되고 이런 그 시귀를 보니까 강정용 선생님께서는 글이 거의 그 생활화 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연을 쌓아 글로 책을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한 권 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저 올해는 그 멋진 시집이 이렇게 네. 기대가 되고 올해 지금 오늘 첫 해 네. 보고 싶은 그림 목소리 수요일 행복 우체통이잖아요. 우리 좀 올해 연말쯤 강정용 선생님의 멋진 시집을 좀 소개를 해 날이 드리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정용 선생님 한번 뭐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강정용 선생님께서는 글로 자신을 나타낸다는데 네. 그 김영필 대표는 뭘로 올 한 해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뭐 저도 뭐 우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통해서 네. 매주 이 수요일 이 행복 우체통 속에서 동포들에게 네. 저의 따뜻한 목소리와 네. 또 이런 이야기로 동포들에게 좀 각인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를 나타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네. 또 동포 신문을 만드니까 저도 열심히 또 글도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포들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도 주고 네. 정책적으로도 또 동포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들 속에 김용필이가 있구나 이런 걸 좀 각인시키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우리 김영필 대표께서는 동포세계신문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동포들하고 많이 접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동포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네. 많이 느끼셔서 저는 혹시 김영필 대표는 올해 동포들의 등대가 되지 않으실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네. 동포들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등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동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은 또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나를 나타낼까?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나는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네, 그렇죠. 바로 글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동포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또 중국에서 네. 또 러시아 또 각 나라에서 열심히 사시는 동포들의 얘기를 얼마든지 보내주면은 그 동포분들의 어쨌든 그 모습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렇죠.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동포분들 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김추자입니다. 눈이 내리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영정시 김애령 씨가 보내왔습니다. 꿈이 정착하는 곳.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홀로 우두커니 서서 창밖을 내다본다. 그런데 이때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내 방의 창문턱에 정착하는 것이다. 순간 나는 놀라서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독수리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얘도 보금자리를 찾아왔나 보다. 보금자리요? 이봐라. 이 많은 집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창문턱에 정착하겠니? 떨구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냅둬. 좀 이따가 가겠지 뭐. 네. 하긴 얘도 쟤도 척척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일까? 나에게는 과연 보금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 내 꿈은 글을 쓰고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내 꿈과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연변대학 신문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그로부터 2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다시 한번 내 꿈을 실현하려고 다짐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정말 막막하다. 영화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자 하니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내 고향인 용정을 떠날 용기도 없다. 나도 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족 친구와 함께 드라마를 합작하기로 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작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먼저 그만두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나는 그저 그를 맞추어 갈 뿐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1분짜리 동영상을 쓰는 일까지 해보았지만 여간 쉬운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려고 또 나는 나의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에 많고 많은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비록 나한테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퍼부어도 괜찮다. 나는 그저 천천히 걸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해 그곳에 정착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보금자리는 바로 내 마음이 향상하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이다. 마치 독수리가 그 많은 집들의 창문턱 중에서도 내 방의 창문턱을 보금자리로 선택한 것처럼 나도 하늘 높이 날다가 내가 향상하는 그곳에 정착하려고 한다. 비록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란 글이었습니다. 아우, 희망차네요. 네. 난 할 수 있어. 라는 그 애령 씨의 마음이 그대로 그려서 느껴집니다. 독수리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독수리가 네. 창문에 날아온 것처럼 네. 애령 씨가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좀 새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새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독수리가 네. 찾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나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꼭 그러니까 지금 다 뭐 20대 둔 사람들이 이제 취업 걱정들 많잖아요. 많죠. 참 이게 김애령 씨만의 고민이 아니라 뭐 20대들이 때도 저도 뭐 20대 때 항상 그럼요. 고민이었죠. 고민이었죠. 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물론 좋은 직장에 다녀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은 그게 나의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꿈이 돼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이렇게 서서히 실천해 나가면 독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20대 때 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이 뭐지? 네. 진로, 취업에 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바로 요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뭐 20대 때는 뭐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낙방이라 할까요? 그럼요. 도전해봤다가 또 떨어져 떨어지기도 보기도 하고
뭐 그때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점점 이렇게 다져지고 해서 네. 내 자신이 좀 강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도전을 했는데 쉽게 붙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더 쉽게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또 20대 젊은 친구들은 어떤 일을 선택했다가 네. 그것을 해보다가 이거는 나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직장이면서 좋은 자리여도 과감하게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진로를 바꾸는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 김혜령 씨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동영상 만드는 네. 거 취미니까 또 신문학부를 공부하고 네네. 또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요. 내가 볼 때는 준비가 너무나 A급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이제 김혜령 씨를 어서 오세요 하는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아직 네. 찾지 못했을 뿐이지. 네. 그동안에 뭐 안 된다. 이거는 못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들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김혜령 씨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너무 급하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정말 나의 적성과 또 내가 함으로써 어떤 그 추구하는 이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꾸벅꾸벅 걸어가다 보면은 일도 하는 것도 보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또 그렇게 자기 일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서 뭐 월급 많이 준다고 그냥 딱 가서 일하다 보면은 자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럼 억지로 하다 보면은 자꾸 뭐랄까요 이 좀 자기 발전을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죠. 네. 그리고 함께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또 선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좋아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며요. 네. 혹시 우리 김용필 대표께서는 네. 20대 한창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네. 저 이런 일 때문에 좌절한 적도 있어요. 라는 어떤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 우리 20대 동포들에게. 그러게요. 저희 때는 뭐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저도 그때 상당히 뭐 이런저런 꿈이 있지만은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한국 사회에. 네. 그때셨군요. 97년도 막 그러니까 한참 24 지원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사람을 내보냈지 새로 그렇죠. 뽑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뛰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는 뭐 환경운동 네. 이렇게 사진 찍고 취재하러 다니니까 그때 또 한참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활동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잘하는 일을 이렇게 쭉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좀 직장 생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월급도 받고 뭐 이렇게 풍족하게는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보람되게 해왔다 네.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또 그런 것이 하나 밑바탕이 돼서 지금도 뭐 동포 관련 일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뭐 여러 번의 좌절이 있더라도 그냥 꾸준히 나가다 보면 네, 네. 꼭 길은 찾아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본인이 또 개척을 하면은 또 얼마든지 길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서 여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애령 씨 꿈이 정착하는 곳.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꿈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인순이가 불러주는 거위의 꿈 들으면서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